자, 이 부정정 차수를 알아본다는 내용은 구조물의 판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제목을 시험 문제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제목보다 월등히 많이 가져가는 것이 자, 부정정 차수를 계산해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정정 차수의 계산은 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더니 이게 개수라는 말이에요. 이 개수를 우리말 영어 기호로 표현하니까 넘버거든요. 넘버. 자, 이 부정적 차수 n을 계산해 보면 세 가지 상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이 나오면 정정이고요. 0보다 큰 양의 정수가 나온다면 부정정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정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치게 정정하다. 자, 부정정 차수를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정과 부정정을 기본적으로 안정 이렇게 부르는데요. 안정은 안전한 거고 불안정은 불안한 거죠. 붕괴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정은 최소한도의 안정, 부정정은 지나치게 안정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어르신 참 정정하시네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표현은 굉장히 좋지 못한 표현이죠. 사실 부정정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어르신 굉장히 지나치게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무튼 정정은 기본적으로 안정인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정은 안정인데 정정이면서 불안정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병원에 누워 계신 그 뇌사 상태에 빠지신 분들, 그 흔히 뭐 나쁜 말로 뭐 식물인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뇌사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딱 정정의 상태입니다. 살아 있지도 죽어 있지도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딱 정정인데요. 건물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은 지나친 안전도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상대적으로 외부의 힘에 대해서 안전할 거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게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는 의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지점이라는 걸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물의 지점. 자,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세계 표준인데요. 이런 그림을 보통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립니다. 지면에 바퀴가 하나 굴러다닌다 이런 식으로요. 간략화시킨 거죠. 한국 사람들은 지면에 살짝 떠 있지 않냐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더 간략화시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이런 세 가지 그림이 같은 그림이고요. 이동 지점이라고 합니다. 롤러. 이 지점을 한 글자로 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그래서 이동 지점, 이동단 같은 말이고요. 수평으로 힘이 작용하면 굴러다니니까 저항 못하고요. 회전시키면 뽑혀지니까 저항 못합니다. 대신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미지의 발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버티컬 펄스, V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이동지점, 이동단이라고 부르고 발력이, 지점 발력이 한 개가 생긴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그런데 이 바퀴가 지면에 걸려 있다. 그러면 위로도 힘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좌우로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수평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간략화시킨 그림이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그립니다. 지점에서 이런 지점은 같은 표현이고요. 회전 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회전 지점, 회전단 똑같은 말이고요. 이런 그림 보시면 발력의 개수가 2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퀴가 지면에 매립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직 발력도 생기고 수평 발력도 생기고 이제 회전되지도 않는다. 회전 발력도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고정 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점을 한 글자로 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고정지점, 고정단. 자, 세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이동지점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 개의 반력이 생기고요. 회전지점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두 개의 반력이 생기고요. 고정지점은 이런 빗금이나 음영 처리를 해놓은 표현을 쓰면서 반력이 세 개 생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점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절점을 영어로 해보니까 조인트입니다. 연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짜리 막대기가 가장 좋습니다. 완전체죠. 그런데 이 길이가 모자라서 짧은 두 개의 부재가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행위를 조인트, 절점이라고 합니다. 이 절점은 두 가지 절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용접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절점이 회전되지 않는 것을 강절, 리지드, 픽스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고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꼭 이렇게 해야만 연결이 되는 건 아니죠. 열쇠 꼬리를 만들어서 여기를 끼울 수도 있고 실이나 철사를 이용해서 끼워도 연결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얘를 일본식 한자로 활절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절점이 살아있다. 자, 얘를 핀이라고도 하고요. 여성분들 머리에 핀 꽂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거죠. 끼웠다 뺐다. 자, 이거를 힌지라고 표현을 가장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같은 표현이고요. 이런 스프링 구조로 표현하는 게 귀찮으니까 부재와 부재를 연결 상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활절, 핀, 힌지인데요. 강절은 실제 하나 구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활절은 강절에 비해서 분명히 약한 상태죠. 회전이 가능한 상태니까 이 활절은 결함이 된다는 거죠. 구조물에 결함이 되는데 이 개수만큼 결함이 들어와서 자, 앞으로 마이너스 힌지의 개수만큼 결함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대기는 결함이 한 번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막대기는 결함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요. 마이너스 1이 한 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요. 마이너스 1이 두 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마이너스 1이 세 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힌지, 결함에 대한 표시인데요. 수평의 부재도 있고요. 수직의 부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프레임 구조,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식 표현인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구조물에 힌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요. 좌측 기둥이 위아래 한번 힌지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한 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마이너스 1이 두 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마이너스 1이 세 개. 이렇게 그려진다면 마이너스 1이 네 개. 그 개수만큼 계속 빼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1 요소가 5개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근데 이 그림과 상대적으로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힌지가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지금 상태는 힌지가 몇 개냐는 겁니다. 위에는 분명히 5개인데요. 여기는 5개가 아닐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게 몇 개인지만 아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힌지는 2개입니다. 2개요. 그렇다면 왜 2개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보니까 원래 프레임 구조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 힌지 요소가 이 구조물을 관통을 한다 이런 얘기죠. 관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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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해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결함이라고 하는 요소는 구조물을 관통하는 결함이라고 생각하면 알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구조물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관통을 하죠.
여기 지금 관통은 안 한다는 겁니다. 관통하죠? 관통 안 합니다. 관통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지 요소는 2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일단 내버려 두시라 이런 얘기죠. 관통하는 요소 힌지 2개, 여기는 5개. 자,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점 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